36번 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A에 있는 but과 같은 접속사들 혹은 대명사 혹은 지시형용사 이런 것들이 순서를 골라내시는 데 있어서 좋은 근거,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 때 당연히 주어진 이 글을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확률적으로 A보다는 이제 B나 C를 먼저 읽은 다음에 그 차후에는 이제 내용이나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근거들을 통해서 정답을 골라내는 식으로 문제를 풀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정답을 골라내는 그 과정 정말 중요한 부분이긴 하나 이 영상의 가장 큰 목적은 이 글의 내용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전달 드리는 게 더 우선적인 목적인 것 같아서 일단은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내용을 파악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저 같으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여기 있는 2번이고요. 그래서 BAC 순서로 글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설명하곤 했다라고 합니다. 두 가지 다른 사고의 방식을 설명하곤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게 뭐냐? 로고스 그리고 미토스 이 두 가지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이 전체적으로 이 로고스라는 개념과 그리고 이 미토스라는 개념을 서로 대조도 시켰다가 이 두 개념을 하나로 합쳐서 어떤 이 개념들의 어떤 조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가 하는 글이기 때문에 이 두 개념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로고스는 대략적으로 말한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논리적인 것, 그리고 경험적인 것, 그리고 과학적인 것의 세계를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부 뒤에서는 더 형용사 형태들이 와서 뭐뭐 하는 것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논리적인 것, 경험적인 것, 과학적인 것의 세계를 언급한다라고 하네요. 자, B에서 미토스는 그러면 무엇을 언급하느냐? 미토스는 말합니다. 네, 꿈의 세계 그리고 스토리텔링 그리고 상징 이런 것들의 세상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좀 상대적으로 경험적이고 좀 실용적인 거, 합리적인 거, 이성적인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개념인 것 같고 미토스는 뭐 꿈, 스토리텔링, 상징 이런 것들은 좀 추상적인 거 그리고 상상력에 관한 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개념이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이성주의자들처럼 어떤 철학자들,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높게 쳐줬답니다. 무엇을? 로고스를 그리고 경시했다라고 하네요. 미토스를. 그렇죠? 그래서 동사 두 개가 병렬이고요. 그 당시 그리스의 많은 철학자들은 로고스를 좀 높게 치고 미토스를 좀 경시했다, 멸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론 내리길 이 논리와 추론이 우리를 현대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과 신화 만들기 이런 것들은 원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로직 그리고 리즌은 로고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스토리텔링, 미트 메이킹은 미토스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나 많은 철학자들 그때와 지금의 많은 철학자들은 오늘날의 많은 인류학자 그리고 뭐 사회학자 그리고 철학자들을 포함해서 그때와 지금의 많은 철학자들은 바라봅니다. 혹은 이해합니다. 더 복잡한 그림을 혹은 더 복잡한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컴마 웨어리니까 접속사 플러스 부사 그죠? 그래서 and there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미토스와 로고스는 서로 뒤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 따르면 과학 그 자체는 itself는 여기서 강조를 위한 제기대명사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 그 자체는 이야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학이라는 것은 로고스를 대변하고 있고요. 스토리는
미토스를 대변하고 있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하실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고의 틀이나 혹은 은유, 비유들이 형성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과학적 발견들을. 자, 그래서 the frames 그리고 metaphors가 이 미토스에 대한 개념이고요. 과학적인 발견, scientific discoveries가 로고스에 대한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미토스의 개념들이 이런 로고스의 발견을 형성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는 우리가 보는 것도 형성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 프레임과 메타포가 변화할 때, 우리의 어떤 사고의 틀과 비유들이 변화할 때, 세상 그 자체도 변화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서 world itself가 로고스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미토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좀 합리적인 거, 이성적인 거, 로고스에 대한 이런 것들도 변화하게 된다, 같이 변화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 혁명 역시 포함했다라고 하네요. 단순한 과학적인 계산, 로고스에 대한 개념이겠죠. 요거 이상의 것을 포함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포함했느냐?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미토스에 대한 개념. 그래서 뭐에 대한 이야기냐? 이 우주 내에 있는 지구의 위치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포함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고스와 미토스에 대한 개념을 비교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로고스는 좀 더 논리적이고 그리고 경험적이고 그리고 과학적인 개념이다. 그죠? 그리고 미토스는 좀 더 스토리텔링 그리고 상징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고스에 대한 추가적으로 설명들을 보시면 로직 그리고 리즌 이런 것들이 로고스를 대변하고 있고요. 뒤쪽에 가보시면 여기서는 과학, 그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어떤 과학적인 발견들, 혹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 세계 그 자체 이런 것들이 로고스에 대한 개념을 대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토스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텔링이나 죄송합니다. 네, 미토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스토리텔링이나 미스메이킹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는 스토리스 혹은 사고의 틀, 프레임 그리고 메타포 이런 것들이 미토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단순히 제각각의 개념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서로 얽혀 있고 그리고 상호 의존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보시면 시를 보시면 이 미토스에 대한 개념이 로고스에 대한 개념을 형성해 준다. 그죠? 그리고 하나가 변화하면 다른 것도 같이 변화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 자체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로고스와 미토스에 대한 개념을 각각 설명을 하면서 이 둘이 근데 따로 있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개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글이고요. 문제를 푸실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어지는 글을 먼저 읽고 B를 읽었어요. 그래서 B를 읽으면 로고스에 이어서 미토스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은 B가 올만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B를 끝까지 읽었어요. 다만 이때 정답이 2번, 3번 중에 하나겠구나 라고 완전히 생각을 하진 않았고요. 왜냐면은 B가 올만은 했으나 다른 게 그 사이에 더 올만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근데 B가 올만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읽은 다음에 저는 C를 계속 읽었어요. 그래서 C를 읽었더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올만은 한데 조금 갑자기 이 미토스에 대한 얘기가 뭐 로고스를 형성한다 이런 얘기가 이어져서 조금 그죠? 내용 연결이 안 되죠. B에서는 마지막에 뭐 로고스는 좀 높게 쳤고 미토스는 좀 멸시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둘을 연결짓는 내용이 C에서 바로 나오기엔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에 A를 봤더니 그러나 but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때 사람들과 지금 사람들이 좀 더 복잡한 상황을 이해를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얽혀 있고 상호 의존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A 다음에 C가 연결이 되겠구나라고 보는 게 합당하고요. 그리고 A는 B 뒤에서 로고스는 좀 좋게 봤고 미토스는 나쁘게 봤다. 그러나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라는 글의 흐름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B, A, C를 골라냈고 정답이 2번이다 라고 골라냈습니다. 37번 보겠습니다. 36번에서 그랬던 것처럼 일단은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순서대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내용 파악에 조금 더 큰 비중을 두도록 하고요. 그리고 정답을 고르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지막에 저라면 이렇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7번 정답은 우선 BCA 3번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읽어보면 자, there's no doubt that 대절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문학 작품들의 길이가 압도적이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명사 주어가 오네요. 그래서 수업 안에서 혹은 교실 안에서 한 작품을 읽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몇 시간 동안 혹은 몇 주 동안 이렇게 읽고 번역하는 것은 될 수 있다라고 하고요. such a 형용사, 명사, 어순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뭐 지루한 경험이 될 수 있다. 아주 지루한 경험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hat이 보이는데 이 that은 결과의 의미를 가진 접속사 that절이거든요. 부사절 접속사 that이고요. 그래서 뭐뭐 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익숙한 형태로 설명을 드리자면 so that 구문에서 so 대신에 such를 넣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랑 such의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so 형용사, 관사, 명사 요 어순이 되고요. such는 보이시는 대로 such, 관사, 형용사, 명사 요 어순이 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몇 시간 혹은 몇 주 동안에 한 작품을 읽고 번역하는 것은 아주 지루한 경험이 될 수 있어서 대절 많은 학생들은 그 외국어로 된 책을 다시는 펼치고 싶지 않게 됩니다. B 보시면 그래서 추출이 발췌가 한 가지 타입의 해결책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장점은 명백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작품들로부터의 일련의 이 지문들을 읽는 것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다양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수업 안에서 so that 이렇게 붙였으면 그래서 뭐뭐 하도록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더 큰 기회를 얻으실 수 있도록 뭐에 대한 여기서 오브는 동격의 오브고요. 그래서 단조로움을 피하는 것에 대한 더 큰 기회를 얻으실 수 있도록 뭐 하는 동안에 여기서 기빙은 분사 구문 그리고 y를 생략하지 않은 형태네요. 그래서 학습자들에게 적어도 한 작가의 특별한 풍미에 대한 그 글이 가져다주는 그 풍미에 대한 맛보기는 가져다주는 동안에 단조로움을 피하는 것에 대한 더 큰 기회를 얻으실 수 있도록 어떤 교실 안에서 다양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B 부분은 이 발췌가 가져다주는 한 가지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어진 글에서 이 긴 글을 다 읽는 게, 특히 외국어로 된 경우에 있어서는 읽는 게 아주 지루한 경험이 될 수 있는데 발췌가 한 가지 해결책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고 있고요. 시 보시면 on the other hand, 반면에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후부터 청스까지가 학생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입 사이즈의 덩어리에만 노출된 한 학생은 절대 만족감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떤 만족감이냐면 동격의 오부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한 책의 전반적인 패턴을 아는 것에 만족감을 절대 가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컴마 위치니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형태 and it 정도로 해석을 할까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은, 그 만족감은 결국에는 만족감입니다. 어떤 만족감? most부터 이 만족감을 꾸며주네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이 추구하는 만족감입니다. 언제? 우리가 우리 자국으로 된, 우리의 언어로 된 무언가를 읽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만족감이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B에서는 한 가지 장점을 이야기를 했는데, 발췌가 가져다주는, C에서는 그 발췌가 가져다주는 한 가지 단점이겠죠. 그죠? 그래서 외국어일 때는 몰라도 우리 언어로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추구할 만한 그런 만족감을 이 발췌로는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A에서 게다가 어떤 문학적인 특징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that부터 exert까지가 이 특징을 꾸며주고 있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짧은 발췌만으로는 적절하게 설명될 수 없는 문학적 특징들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줄거리나 혹은 이 캐릭터, 등장인물들의 전개라든지, 예를 들면, 그리고 점진적인 몰입이겠죠. 독자들의 몰입인데 여기가 또 꾸며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독자들의 점진적인 몰입과 함께하는 이야기와 이 캐릭터들의 전개라든지 혹은 복잡한 주제의 전개입니다. 뭐를 통한? 병치겠죠. 그래서 이 상호 반대되는 관점의 병치를 통한 복잡한 주제의 전개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짧은 발췌만으로는 적절하게 보여질 수 없는 문학적 특징일 겁니다. 왜냐하면 발췌되는 부분 너무 짧기 때문에 이런 병치라든지, 그죠? 아니면 이런 점진적인 전개 같은 것들은 이 발췌 안에 다 담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A에서 추가적으로 이 발췌가 가지고 오는 다른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시면 일단은 외국어로 된 책을 읽으실 때 혹은 번역할 때 이런 것들이 뭘 가져다 줄 수 있다? 좀 지루한 경험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한 가지 해결책으로 일단은 발췌라는 거, 네, 이 발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출. 그래서 이것이 한 가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좀 더 많은 다양성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단조로움을 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한 작가의 어떤 풍미에 대한 맛보기를 또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발췌 같은 거, 이 추출하는 것들이 반면에 우리가 이 전반적인 패턴을 아는 것에 대한 만족감은 줄 수 없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A에서 어떤 문학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적절하게 설명될 수 없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야기의 전개, 그리고 이런 그것과 함께 이어지는 점진적인 어떤 몰두감, 혹은 복잡한 주제의 어떤 전개, 이런 것들은 이 발췌만으로는 이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고요. 정답을 고르실 때는, 문제를 푸실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역시 주어진 글을 읽고 B를 먼저 읽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발췌가 한 가지 해결책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고 있고, C를 바로 봤더니 반면에라고 하면서 이 발췌가 가져다주는 조금 단점이랄까요? 이 안 좋은 점이 이어집니다. C에서. 그러면 B, C 괜찮은 순서구나. 그럼 A가 어디 들어갈까? 그죠? 그러면 A가 예를 들어서 이 extract가 가져다주는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면 B, A, C 순서가 될 거고요. A가 이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C를 이어받아서 이 B, C, A 순서가 될 텐데, A를 읽어봤더니 moreover이라는 접속사를 쓰면서 발췌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 C, A로 골라내시면 좋았을 것 같네요. 38번 보겠습니다. 문장 삽입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 했었던 그 순서 맞추기 문제처럼 접속사 혹은 대명사 혹은 지시형용사 이런 것들이 이 문장을 삽입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 때 일단은 그 괄호 1번 앞까지는 일단은 글을 먼저 읽어서 대략적인 글의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문장을 읽는 것을 선호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문장 자체가 글의 중간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이거를 먼저 읽었을 때 어떤 글 자체가 어떤 내용인지 그 서론을 읽지 않고 읽었을 때와 앞부분을 읽고 이런 내용이구나 파악하고 읽었을 때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우선 서론에 해당하는 앞부분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주어진 문장을 읽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글을 천천히 읽어 나가면서 내용적인 부분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근거적인 부분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 나가는 편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앞에서 했듯이 우선 정답을 먼저 말씀드려서 그 순서에 맞게 내용을 파악하는데 조금 더 주안점을 두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저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답 골라내시는 거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이 글에서는 5번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현대과학의 초기 단계에서 과학자들은 의사소통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뭐 함으로써 by ing 보이네요. 그래서 책을 출간함으로써 주로 의사소통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는 게 이 사람들이 하는 뭐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연구 성과 이런 것들을 뭐 책 한 권을 출간을 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혹은 내가 이런 연구를 했다라는 것을 밝혔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작업 방식은 입증됩니다. 뭐 낫돈이 버돌 수가 있긴 하나 어쨌거나 다 나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뉴턴의 프린시피아라는 책뿐만 아니라 코페르니쿠스의 On the Revolution of the Heavenly Spheres라는 책, 그리고 케플러의 The Harmonies of the World라는 책, 그리고 갈릴레오의 Dialogues Concerning the Two New Sciences라는 책. 그러니까 이런 나열을 하고 있는 부분, 실제로 문제를 푸실 때는 이런 것들을 다 읽으실 필요는 없겠죠, 그죠? 이 목적 자체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면 이런 것들 하나씩 읽으면서 요 책 이렇게 느낌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문제를 풀 때는 빨리빨리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나열을 굳이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 책들이 전부 이 책의 형태로서 이 좀 대단한 이 과학자들의 아이디어들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책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책들을 통해서 이 과학자들이 자신의 생각 혹은 연구 성과들을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 문장 보시면 과학적 이 전기 간행물들의 도래와 함께 예를 들면 이것도 책 이름입니다. 글자가 기울어져 있지 않은데 The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이라는 이 책과 같이 이런 간행물과 같이 과학적인 간행물들의 도래, 어드벤트와 함께 자, 책들은 점진적으로 yield grant 하면 뭐뭐의 자리를 내어주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전문적인 학술 논문지에 자리를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뭐로써 가장 치프한 형태, 주요한 형태래요. 이 과학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과학적인 어떤 의사소통에 있어서, 아니면 내 연구 성과를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가장 치프한 형태, 가장 좀 우수한 형태, 가장 이렇게 주로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서 얘네한테, 이런 정기 관행물들한테, 학술지 논문한테 이 책들이 자리를 내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책들을 발표를 함으로써 그렇게 했는데, 요 시대부터는 이런 학술지, 지금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런 논문의 형식으로 보통 발표를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의 형태인 것 같은데, 이런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하는 식으로 자리가 바뀌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책들이 완전히 버림받은 건 아닙니다. 다윈의 Origin of Species라는 책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윈이라는 사람의 요 책들이 보여주듯이 책들이 완전히 버려진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Origin of Species 요 책 역시 책의 형태로 출간된 것 같고요. 그래서 요것처럼 이 시대 이후에도 책이 여전히 나오고는 있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나 even so,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시 가주어고요. 투부정사가 진주어고, 여기서 for 명사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투부정사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결국에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투부정사 해석해 볼게요. 그래서 명성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답니다. 그들의 창의적인 이 기여에 대한 명성을 세우는 것이 없이 한 권의 책 길이의 그들의 생각에 대한 이런 출간물들을 퍼블리싱, 발표하는 것, 출판하는 것 없이 그들의 창의적인 이 기여에 대한 명성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죠? 옛날엔 책을 한 권을 막 이렇게 열심히 썼어야 했는데 그냥 몇 장짜리 논문을 쓰면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할 수 있게 되었겠죠. 요런 이 정기 간행물들 혹은 학술지 논문 이런 이 플랫폼이 개발된 이후에는,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주어진 문장을 볼게요.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에게 그의 어떤 노벨상을 탈 수 있게 해주었던 뎁부터 이 노벨 프라이즈까지가 이 아이디를 꾸며주고 있네요. 했었던 그 혁명적인 생각들, 그죠?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과 광전 효과에 관한 이런 것들과 같은 이 혁명적인 생각들은 나타났습니다. 으로써 논문으로서 이 아날렌 데르 피지크라는 이 학술지에 논문으로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지위겠죠. 뭐에 대한 지위냐면 역대 all time 역대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한 명으로서 그의 지위는 depend on 하고 있지 않답니다. 의존하고 있지 않대요. 이 한 권의 책의 출간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과거에는 과학적인 어떤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책을 출간하는 것이 어떤 주된 방법이었으나 어떤 시기부터는 이런 과학적인 정기 간행물들의 도래와 함께 이 의사소통의 주요한 수단으로서 이 사람들은 이 정기 간행물, 정기 학술지를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과학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글이고요. 마지막에 아인슈타인의 이 논문 발표 같은 것들을 이 바뀐 형태에 대한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을 고르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예를 들어 같은
이런 것들, 접속사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근거가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페이퍼, 단순히 논문으로서 나타나는 것, 책 한 권의 출간이 아닌 논문으로서 어떤 이런 혁명적인 생각들을 발표하는 것에 대한 예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정답을 올 만한 게 3번이랑 5번 정도로 압축이 될 것 같고요. 그죠? 3번 앞문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러면 3번, 5번 중에 뭘 골라야 되냐라고 봤을 때 3번 뒤에 문장은 이 주어진 글의 흐름, 그러니까 이 주어진 문장과 관계없이 흐름이 잘 형성이 되는데 5번 뒤에 문장을 보시면 his status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his가 가리키는 그라는 게 이 5번 앞에 문장에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문장에 해당하는 아인슈타인이 이 5번 뒤에 있는 그의 지위할 때 그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5번 자리에 이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야지만 이 5번 뒤에 문장이 그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을 3번, 5번 중에서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9번 보겠습니다. 역시 앞에 38번처럼 정답을 먼저 알려드리고 그 순서대로 이어나가면서 내용 파악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요. 정답을 골라내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마지막에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이 순서대로 글을 한번 읽어보면 자, 공급 스케줄, 공급 일정이란 말은 언급한다라고 합니다. 뭐를 언급하냐? 한 사업체의 능력인데요. 이 투부정사가 여기서는 어빌리티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네요. 그래서 그들의 생산율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투부정사는 뭐뭐하기 위해서란 부사고요. 그래서 고객들의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생산율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 사업체의 능력을 말한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수요라는 게 변화를 했을 때 고객들이 우리 제품을 더 많이 원한다 라고 했을 때 그만큼 제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기업의 수익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공산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좀 유연할 것 같습니다. 그죠? 수입이 늘었네 그러니까 수요가 늘었네 이러면 조금 더 만들자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고요. 뭐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뭐 건설업 같은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내일 당장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공급 일정이 좀 비탄력적이다, 뭐 유연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어떤 사업들은 증가시킬 수 있다랍니다. 그들의 생산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들의 이 증가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그들의 생산 수준을 빠르게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however, 그러나 이 스포츠 구단들은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고정된 혹은 유연하지 못한 생산 용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비탄력적인이란 말이 괄호 안에 inelastic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탄력적이란 말은 이제 A라는 변수가 변했을 때 B라는 변수가 얼마나 같이 따라갈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수요가 변했을 때 이 생산 용량을 얼마나 빠르게 늘릴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개념인데, 이 스포츠 구단 같은 경우에는 그게 비탄력적이다. 수요가 아무리 변해도 이런 생산 용량을 막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들은 갖고 있습니다. 목적어가 왓절이고요. 그래서 알려진 것이네요. 뭐로써? 고정된 공급 일정으로서 알려진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뭐 비탄력적인 것을 넘어서서 고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 It is worth ing가 보이는데,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 뭐 가치가 있다,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절을 주목하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대절. 자, 이것이 이 옷이나 혹은 그 장비나 혹은 멤버십이나 아니면 기념품의 판매에 있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겠죠, 그죠? 아무리 스포츠 구단이
고정된 공급 일정을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뭐 구단 유니폼 같은 이런 옷이라든지 아니면 이 장비 같은 거, 아니 멤버십, 기념품 이런 것들은 그냥 공산품이기 때문에 금방 수요에 따라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뭐에 대해서 해당되는 얘기인지 그 다음에 나올 것 같네요. 그러나 구단들 그리고 팀들은 오직 경기합니다. 특정한 숫자만큼만 경기를 합니다. 그들의 시즌 동안에. 그쵸? 일정이 이미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만 경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 팬들 그리고 멤버들이 그 베뉴 경기장 혹은 그 장소에 들어갈 수 없다면 여기서는 이게 오타 같은데 이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revenue 하면 수입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입은 영원히 소실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만 명,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경기장이 있다고 했을 때 오늘 경기에 4만 명밖에 안 들어갔다. 그렇다고 다음 경기에 뭐 6만 명이 들어가거나 뭐 이럴 수는 없겠죠. 그죠? 그 만 명만큼의 그 수입의 손실은 그냥 영원히 그 손실로 남아있게 되겠죠. 자, 5번이 정답이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 보겠습니다. 비록 이 스포츠 구단들 그리고 리그가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를 이 고정된 공급 일정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시 가주어 투부정사가 진주어입니다. 그래서 그 경기를 보는 이 소비자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봅시다. 예를 들어서 한 스포츠 어떤 제품의 공급은 증가될 수 있습니다. by ing 뭐 함으로써 더 많은 좌석을 제공함으로써 그죠? 경기장 안에 좌석을 증설할 수가 있겠죠. 혹은 경기장을 바꿈으로써 더 큰 경기장으로 혹은 그들의 플레잉 시즌을 늘림으로써 뭐 가령 야구나 농구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오프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뭐 팀이 경기를 잘한다, 성적이 좋다 이러면 그 경기를 더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만큼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혹은 심지어는 뭐를 통해서 새로운 TV나 아니면 라디오나 아니면 인터넷 배급 이런 공급을 통해서 이 더 많은 시청자들을 끌어모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 글은 우선은 이 공급 일정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했고요. 특히나 이 스포츠 클럽을 가지고 이 공급 일정이라는 개념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클럽들은 일단은 고정된 공급 일정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경기를 보는 고객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글을 끝맺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고르시는 것을 한번 보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주어진 글을 보시면 비록 이런 고정된 스케줄을 갖고 있긴 하나 그래도 이 고객들을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글인데 내용인데 이 주어진 문장이 5번 앞까지는 이 글쓴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글의 결이 계속 같습니다. 그죠? 이 고정된 스케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수입 뭐 얻지 못한 수입은 영원히 소실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5번 뒤에서 예를 들고 있는데 for example이 있으니까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접속사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방식으로 뭐 이 고객들의 숫자를 늘릴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주어진 문장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정답인 5번을 골라내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40번 보겠습니다. 거리는 신뢰할 만한 지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신뢰할 만한 지표냐면 두 사람 사이 관계에 대한 신뢰할 만한 지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낯선 사람들은
우리 지인들이 그런 것보다 더 멀리에 서 있고요. 그리고 또 지인들은 친구들보다 더 멀리 서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연인들보다 더 멀리 서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렇게 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짧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때때로 물론 이러한 거리는 이러한 규칙들은 위반된다. 그러니까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가까이 붙어 있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떠올려 보라라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을. 그래서 you부터는 이 time, last time을 꾸며주고 있고요. 그래서 당신이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찬 엘리베이터 안에서 20층을 이제 타고 올라갔던 마지막 순간을 한번 떠올려 봐라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 빽빽이 들어찬 경험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상황을 약간 불편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네요. 그죠? 그래서 그 앞선 그 룰에 따르면 낯선 사람들이랑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편한데 이 엘리베이터 안에 이렇게 빽빽이 들어차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낯선 사람들이랑 붙어 있게 되니까 그래서 6번 문장 앞에 보시면 with 분사구문 쓰였고요. with랑 목적어랑 그 뒤에 분사가 오는 형태입니다. 부대 상황을 나타내고요. 뭐뭐 하면서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적어랑 그 목적격 보호 간의 관계가 능동이면 ing 현재 분사, 수동이면 과거 분사가 오고요. 여기서는 과거 분사가 왔네요. 그래서 당신의 물리적인 공간이 침범됨에 따라서 당신은 may pp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과거에 대한 약한 추측이고요. 당신은 시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투부정사. 어떤 심리적인 공간을 만들어내려고 시도했을지도 모릅니다. by ing 뭐 함으로써 아이 컨택을 눈 마주침을 피함으로써 그리고 분사 구문 보이네요. 그래서 그 대신에 focus on the elevator buttons 엘리베이터 그 버튼 단추에 그 대신에 초점을 맞추면서 아이 컨택을 피함으로써 심리적인 공간을 만들어내려고 애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의 비언어적인 채널 여기서는 아이 컨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있어서의 가까움을 감소시킴으로써 사람들은 보상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가까움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뭐에 있어서의 가까움, 또 다른 채널, 그게 여기서는 근접성이라고 이야기하네요. 물리적인 근접성이라는 원하지 않았던 가까움을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어떤 비언어적인 채널에 있어서의 가까움을 줄임으로써 보상을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사하게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근데 어떤 누군가냐면 후부터 테이블까지가 이 썸은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피트 정도 떨어져 있는 큰 테이블에서 큰 책상에서 몇 피트 정도 떨어져 있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다면 당신은 be likely to 아마도 뭐뭐 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아이 컨택을 지속적인 아이 컨택을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죠? 이건 반대의 경우겠네요. 좀 물리적으로 원하는 거리보다 조금 더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 비언어적인 소통 그런 채널인 아이 컨택을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그래서 하이픈 D에서 부가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something 어떤 무언가냐면 당신이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게 느낄지도 모르는 무언가입니다. 만약 당신이 서로 바로 옆에 서 있다면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낄지도 모르는 무언가. 그렇죠? 이렇게 바로 옆에 서 있을 때는 또 아이 컨택을 하는 게 이게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조금 불편할 수 있겠죠. 우리가 쓰는 말로 어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글의 내용이 이 물리적인 거리
어떤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척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침범되었을 때, 물리적인 거리가 침범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는가. 그래서 예를 들고 있는 거를 보시면 아이 컨택과 같은 이런 비언어적인 어떤 수단에 있어서 그 거리를 좀, 예를 들어서 물리적 거리가 너무 가깝다 그러면 비언어적인 소통 수단에 있어서의 거리를 좀 늘린다든지, 혹은 물리적 거리가 좀 멀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멀다 이럴 때는 아이 컨택과 같은 비언어적인 소통 수단에 있어서의 거리를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문 보시면 두 사람 사이의 물리적 거리는 A 된다 라고 하고 있네요. 관계 A 상태에 의해서 A 된다. 보시면 determined, 결정된다, 될 법하고요. 그 다음에 concealed, 숨겨진다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향받는다, 괜찮은 것 같고, predicted, 예측된다,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 남겨두죠. 그리고 측정된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번을 지우고요. 그러나 그 거리가 적절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B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들의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B 한대요. 뭐 하기 위해서 편안한 심리적 거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1번 보시면 조정한다. 괜찮네요. 그리고 3번 무시한다, 4번 멈춘다, 5번 감소시킨다. 이거는 글의 내용이랑 조금 멉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이 요약문에서 사실은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을 완전히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시면 이런 물리적인 거리가 사람들 간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것이 좀 적절하지 않게 될 때 사람들은 그들의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그거에 대한 물리적 거리에 대한 그 오차를 보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글이네요. 41번, 42번 보겠습니다. 동명사가 주로 쓰였고요. 그래서 좋은 싸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단지 우리를 더 정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창의적인 근육을 발달시켜 줍니다. 여기서 싸움이라 함은 물리적인 신체적인 싸움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논리적인 언쟁, 논쟁 이런 것들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고전 연구에서 매우 창의적인 건축가들은 여기서 비교 대상에 해당하는 then부터 pierce까지 가로치고 보시면 be likely to가 보이실 거고요. 그래서 갈등이 많았던 가정으로부터 나올 확률이 더 높았다라고 하네요. 누구보다 이 컴피턴트랑 오리지널이 피어스를 병렬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능숙했으나 덜 독창적이었던 동료들보다 그런 마찰이 많았던 가정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대가 가리키는 거는 highly creative architect를 가리키고요. 그래서 그들은 종종 자랐습니다. 가정은 가정인데 긴장감은 있었으나 안전했던 가정에서 자랐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secure라는 표현으로 봐서 이게 화목하지 않고 이런 가정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논리적인 언쟁 같은 거를 피하지 않았던 가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 로버트 알버트라는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창의적이게 될 사람들은 나온다라고 하네요. 가족은 가족인데 전혀 조화롭지 않은 가족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물리적으로나 혹은 언어적으로나 학대를 했던 게 아닙니다. 그죠? 화목하지 않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들은 단지 갈등 역시 피하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그죠? 물리적으로 학대를 했던 게 아니라
다만 갈등 역시 피하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 대신에 tell 같은 경우에는 오형식일 때 보호자리에 투부정사를 쓰고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왔네요. 그래서 그들의 아이들로 하여금 투부정사 하라고 말하는 대신에 투부정사 눈에는 보이되 말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대신에 여기서 제가 heard를 be heard를 말하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수동으로 쓰인 경우에 그게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능동으로 한번 바꿔보시면 그 수동태의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동태라는 것이 능동태에서 상황은 바뀌지 않은 채로 언어적인 표현만 바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hear B 한다면 A가 B의 말을 듣다니까 이걸 B의 입장으로 바꿔 말한 게 수동태가 되고 그럼 B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B가 말했다 말하는 것을 뭐 A가 들었다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해석을 해보면 아이들에게 눈에는 보이되 말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대신에 그들은 장려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투부정사하도록 역시 encourage 목적격 보호자리 투부정사 씁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가정의 분위기도 그랬고 부모님들도 아이들한테 너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지 말고 네 입장을 내세워 라고 가르치셨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남을 비판하는 법을 배웠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도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확하게 윌버 그리고 올빌 화이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왓절이 보호로 쓰였고 컴마 후니까 계속적 용법이네요. 그리고 그들은 비행기를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 형제들이 말했을 때 그들이 함께 생각했다, 함께 고민했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정말로 했던 말은 의미했던 것은 그들이 같이 싸웠다라는 말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 같이 고민했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되게 행복하게 화목하게 고민을 했다기보다는 서로 막 언쟁을 통해서 근데 이게 건설적인 언쟁이었겠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의미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논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논쟁이냐? 네, 그래서 단지 몇 시간 동안이 아니라 한 번에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lasted 지속됐던 논쟁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끊임없는 싸움을 비커즈절 때문에 가진 것이 아닙니다. 비커즈절 그들이 화났기 때문에 이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keep ing 보이네요. 계속해서 다퉜습니다. 왜? 그들이 그것을 즐겼고 그리고 그 경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웠던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올브와 다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라고 윌버이 회고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당신이 보시게 될 것처럼 자, it, that 강조 구문이 보입니다. it 비동사 그리고 that 그래서 다른 문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이 it 비동사 that 사이에 집어넣어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그냥 that 뒤에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뒷부분을 먼저 해석하고 그랬던 것은 바로 이 강조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주어를 강조했네요. 그들을 투부정사하도록 이끌었던 것은 투부정사 가설을 되게 중대한 가설을 지지하도록. 근데 어떤 가설이냐? that 관계대명사 that에서 prevent A from ing가 보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을 막아왔었던 그런 중대한 가설을 지지하도록 이끌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가장 열정적이고 오래 지속되었던 논쟁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 관대 that 안에서는
이 과거 시제보다 더 이전 혹은 그 과거 시점까지 그 기준으로 이어져 오고 있던 가설이었기 때문에 had pp를 썼고요. 어쨌거나 여기서 이런 가설들을 인간이 이렇게 날지 못하게 막아왔던 가설들을 이분들이 지지했다고 보기보다는 그것을 뭐 반박했다 혹은 재고했다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42번에서 5번에 해당한 E는 좀 적절하지 않은 낱말의 쓰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글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 good fight, 좋은 다툼이 창의적인 근육을 발달시켜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글이고요. 그래서 그 예시로 처음에는 이 창의적인 매우 창의적인 이 건축가들에 대한 이 연구 결과를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라이트 형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이 주장을, 이 필자가 자신의 주장을 좀 이런 예시들을 통해서 강화를 하고 있는 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글의 제목은 1번에 있는 이 건설적인 갈등의 힘이 맞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그 힘이 창의적이게 되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